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디지털 대전환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3사 그 이상의 최초 융복합쇼 디지털 테크쇼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IP샵 블록체인 포럼 컨퍼런스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IP샵 이호성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왜 혁명이라고 부르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마 4차 산업에 대한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으실 텐데요. 이 4차 산업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다양한 신기술들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4세대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용어가 생각보다 사용되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2016년에 하나의 메인 주제로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때 이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 방식의 혁명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존 사고방식의 틀을 깨뜨리는 파괴적 현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미래를 이끌어 나갈 10대 기술 중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세계 대결이 있었던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있었던 해인데요. 그로부터 벌써 지금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용어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다 납득을 하고 기업도 개인도 이 새로운 혁명을 맞이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혁명의 시기는 과거였던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까지에는 핍박, 오해, 이러한 고통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블록체인의 시장과 좀 같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블록체인의 본질이 무엇인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사 저장함으로써 이 신뢰와 또 데이터를 누구에게나 공개함으로써 이런 평등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또 그러한 서비스를 저희들이 찾아 나간다면 무엇이 좋고 나쁨인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봉에 저희 IP샵 서비스가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음악 산업의 본질적인 문제점 먼저 짚고 넘어가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음악 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음악 산업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메이저급 4개사나 4개, 5개사들이 60% 이상의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SM, 하이브, JYP, YG가 거의 60% 이상 우리나라 음악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죠. 외국도 비슷합니다. 소니, 워너뮤직 이런 애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플랫폼들이 거의 음악에 대한 수익을 다 가져가고 실질적인 창작자인 가수분들에 대한 음악에 대한 스트리밍 수익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1회 스트리밍 했을 때 아티스트한테 분배되는 게 유튜브 같은 경우 10원, 9원, 5원, 4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을 한번 제기를 해봤어요. 현재 음악 시장은 소수의 레이블 플랫폼들이 독과점을 해서 아티스트에게 지급하는 수익은 10% 남짓. 이게 가장 큰 음악 산업의 문제점이다 라는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봤고요. 하나의 음원이 스트리밍이 되는데 7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이 7원을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권리 관계자들이 각각 나눠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사 작곡을 한 분이나 그 노래를 하신 분보다 유통사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수 또는 작사 작곡자 분들이 자기가 영혼을 바쳐서 창작의 의욕이 생길까요? 저는 결코 여기에서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해외 사례도 한번 봤더니 글로벌 넘버원 사이트 스포티파이도 똑같습니다. 전체 스트리밍의 99.4%를 상위 10%가 차지를 하고 있고 등록된 800만 명의 아티스트 중에 80% 이상이 월간 청취자가 50만 명 미만, 1000명 이상의 아티스트 갖고 있는 분들이 120만 명. 연간 5만 달러, 미국의 같은 경우는 한국 돈 한 6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만 음악가로서의 생계가 가능하다는데 이 분들이 13,000명 정도, 0.2% 정도의 수치만 스포티파이에서 가수로서의 영향력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이더리움 기반을 활용한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이 블록체인 쪽으로 넘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더리움에서 크리에이터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4조 8천억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더리움이 맨 끝에 있는 스포티파이의 수익과 크게 차이는 없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스트리밍 시장에서 창작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10% 남짓이었다라고 하면 NFT 음악 시장에서는
90% 이상의 수익을 창작자들, 권리자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NFT를 하게 되면 다양한 옵션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음원에다가 팬클럽, 1대1 소통, 미공개 음원, 티켓 우선, 구매권, 컬렉션, 아티스트 후원, 저작권 수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션들을 음악 NFT에다가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데, NFT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술 시장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미술 시장과 음악 시장이 어느 정도 차이 나나 제가 봤더니 거의 비슷하죠. 500억, 570억. 근데 왜 미술 시장에서 NFT가 먼저 시작이 됐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거기에는 저작권 해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술 같은 경우에는 작가, 아니면 갤러리, 심플하죠, 계약의 주체들이. 근데 음악 같은 경우에는 작사, 작곡, 가수, 유통사, 투자자, 엄청나게 많은 권리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해결하지 않는 NFT 계약이 힘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나 봤더니 미국의 할렉 마울이라는 래퍼가 실질적으로 3억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일반 스포티파이에서 이 정도 수익을 내려면 5,800만 번의 스트리밍 재생이 돼야 되고 월간 4천만 번의 스트리밍이 돼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NFT는 이렇게 인디 가수, 잘 안 알려진 신인 가수한테 가장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저희 IP샵에서는 100명의 작사, 작곡가 분들을 확보를 해서 매달 30곡에서 50곡 정도의 신인 아티스트 곡들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